몸속에 쌓인 정전기는 맹독이자 날카로운 칼이다. 몸속 정전기를 빼는 7가지 생활수칙. 잘 때는 머리를 북쪽에 두고 누워라. 죽은 자들이나 머리를 북쪽으로 둔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것은 단순 미신일 뿐이고 체내 정전기 이론으로 보면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잘 때가 제일 건강에 좋다. 지구는 자석이기에 우리가 자는 것은 그런 자기력선상에 몸을 누이는 것이다. 지구의 자기력선과 혈류로 발생한 자기력선 사이의 방향 관계를 보면 동서방향으로 누우면 혈관 내에서 이온의 편향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플레밍의 법칙이다. 이러한 이론들을 생각할 때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잘 때 정전기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안녕하세요. 건강 스케치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책은요.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실까요? 책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지은이는 유명한 호리 야스노리 박사님이십니다. 예,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아주 후덕하게 생기셨네요. 그리고 펴낸 곳은 좋은 소식을 많이 펴내시는 전나무 숲입니다. 오늘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이 길면 뭐다? 혼난다. 몸속에 쌓인 정전기는 맹독이자 날카로운 칼이다. 이 글은요. 면역학의 대가 아보도르 교수님께서 책에 추천사로 써주신 글인데요. 이 글만 읽다도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뇌 속에 벼락이 쳐서 병이 생긴다는 호리 박사의 흥미로운 주장에 끌려 책을 읽어나갔다. 모세혈관의 내경과 적혈구의 직경이 둘 다 7.5에서 8 미크론으로 비슷한 크기이다 보니 좁은 모세혈관 속을 빠듯하게 채우며 적혈구가 흘러가고 이 둘이 서로 스치면서 정전기가 생기고 그 정전기가 쌓여서 벼락을 친다는 논리에 책을 읽는 내내 고개를 끄덕였다. 정전기는 물체와 물체가 서로 스칠 때 체표면에 발생하며 구름 속에 정전기가 쌓여 전압이 최고치에 다다랐을 때 방전되는 현상이 바로 벼락이다. 이러한 정전기와 벼락이 우리 몸속뿐만 아니라 뇌 속에서도 발생한다니 놀랍지 아니한가. 우리 몸속에 쌓인 정전기는 흙을 가까이 하고 해변을 걷고 미네랄을 섭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빼낼 수 있다. 너무 중요해서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쌓인 정전기는 흙을 가까이 하고 맨발 걷기 하시면 되죠. 해변을 걷고 이것도 맨발을 걸으셔야죠. 미네랄을 섭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빼낼 수 있다고 한다. 내가 이 책을 통해 전자의 이동이 우리 몸의 혈류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았듯이 독자분들도 몸속에 쌓인 정전기는 우리 몸에 맹독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속 정전기를 빼는 생활을 습관하길 바란다고 면역학의 대가 아보도르 교수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이거죠. 네, 이겁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정전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사실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도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흙을 가까이 하고 해변을 걷고 미네랄을 섭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정전기를 빼내는 게 온몸의 독소를 빼내는 방법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제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속에 정전기가 쌓이고 벼락이 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적혈구들을 서로 달라붙게 해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든다. 동맥의 벽을 두껍게 만들고 탄력을 잃게 만들어서 혈류장애, 심근경색 등을 일으킨다. 말초혈관의 혈액순환과 영양 공급을 방해해서 부종을 일으킨다. 우리 부종 많으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일 수도 있겠네요. 랑게르 한섬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혹은 교란시킴으로써 인슐린의 분비를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서 당뇨병에 걸리게 한다. 면역력을 또 약화시켜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게 만든다. 신경세포를 손상시킴으로써
정보 전달을 방해하고요. 또한 몸속 정전기는 뇌 속 신경세포를 망가뜨려서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또한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켜서 노화를 촉진하고 근육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근육 결림과 통증을 부르고 또 잇모근을 긴장시킴으로써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잇모근은 한자로 털을 세우는 근육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추우면 털이 바짝 쓰잖아요. 그게 잇모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긴장을 시켜서 아토피 피부염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피부 세포를 손상시켜서 탈모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활성산소뿐만 아니라 몸속 정전기가 만병의 근원이네요. 이 책에 보면 몸속 정전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몸속 정전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물이 사물과 부딪히다 보면. 그래서 그 몸속 정전기를 어떻게 하면 없애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정말로 과학적으로 많은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제가 읽어드리면 재미없어 하시니까 네. 좀 더 과학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물론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몸속에서 정전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간단하게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정전기는 어떻게 생기나?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라는 입자를 가지고 있다. 원자는 음전하를 띠는 전자와 양전하를 띠는 양성자, 또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구성된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 핵을 구성하기 때문에 외부에 자극이 있어도 이동하지 않지만 이 전자, 음전하를 띠는 전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전자는 마찰 등의 힘이 가해지면 다른 쪽 물질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원자는 원래 전자와 양성자의 수를 같게 유지함으로써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는데 마찰과 같은 외부에서의 힘이 가해지면 전자가 다른 물질로 이동하고 이로 인해서 전자의 수가 늘어난 물체는 음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이처럼 물체가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 대전이며 이러한 현상을 정전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체내 정전기가 질병을 일으키는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혈구 표면에 대전 균형이 무너져서 혈액이 끈끈해지고요. 혈관을 또 하나로 우리가 이으면은 10만 킬로미터죠. 지구 2바퀴 반을 돈다고 하는데 이 혈액은 혈관이 가늘수록 당연히 느리게 흐르죠. 또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커질수록 체내 정전기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또 지속되면 몸속 정전기의 양도 늘어난다고 하네요. 스트레스는 어디나도 안 끼는 데가 없네요. 그죠? 그리고 몸속의 정전기는 지방에 쌓인다고 합니다. 부종은 정전기가 쌓여서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정의하셨고요. 동맥경화 역시 체내 정전기가 축적되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간수,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예방한다. 얼마 전에 제가 그 MQ 눈소금, 마그네슘이 풍부한 또 미네랄이 풍부한 MQ 눈소금 공부도 했는데 많이들 이용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그게 단순하게 마그네슘 보충제를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소금을 같이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마그네슘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미네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뒤에 언급되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내 정전기는 우리 몸에 독처럼 작용하고요. 신종플루도 체내 정전기를 빼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몸속에서 내리치는 벼락이 신경세포까지도 파괴한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벼락은 가장 강력한 방전 현상이다. 구름 속에 정전기가 쌓이면 벼락이 치듯이 우리 몸에서 벼락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이 뇌 속 신경세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 우울증도 체내 벼락이 원인이라고 우리 박사님께서 주장을 하십니다. 자, 불이 붙기도 하는 방귀. 그렇죠. 이거 제가 보니까 방귀에 불을 붙이니까 붙어요. 근데 왜 뱃속에서는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체내 정전기는 지방산이나 글리세린이라는 절연체에 대전되기 때문에 인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내 밖으로 나오면 불이 붙는 거죠. 체내 벼락은 활성산소 이상으로 또 몸을 해친다고 하고요. 활성산소가 꼭 필요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죠? 체내 정전기는 신경세포를 노화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체내 벼락이 유전자를 직격해서 그것이 또 암의 시작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아토피는 알레르기가 아니다. 체내 정전기 때문에도 아토피가 생긴다. 자, 여기 볼까요? 정전기를 빼면 걸렸던 근육도 풀린다. 대사증후군과 정전기, 또 당뇨병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 이제까지는 정전기의 원리, 또 정전기가 체내 정전기가 얼마나 몸에 나쁜지를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몸속 정전기를 빼내는 솔루션을 봐야 되겠죠. 7가지 생활수칙을 말씀하셨는데요.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수칙 1. 누워있는 시간이 길수록 체내 정전기의 양도 늘어난다. 네, 지금 누워서 들으시면 잘 일어나서, 물론 주무실 때 누우시는 거 말고요. 지금 누워 계신다면, 낮인데 누워 계신다면 일어나십시오. 두 번째 생활수칙 2. 잘 때는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눕는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이나 머리를 북쪽으로 둔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것은 단순 미신일 뿐이고, 체내 정전기 이론에서 보면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잘 때가 제일 건강에 좋다. 지구는 자석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자기력선은 N극에서 S극, 즉 남극에서 북극으로 향한다. 우리가 자는 것은 그런 자기력선상에 몸을 누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는 혈액이 흐른다. 자기력선 위를 혈류가 가로지르면 그곳에서 전기가 발생한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양이온이 흐르면 그 주변에 시계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발생하고, 음이온이 흐르면 시계 반대 방향에 자기력선이 발생한다. 지구의 자기력선과 혈류로 발생한 자기력선 사이의 방향 관계를 보면 동서광양으로 누우면 혈관 내에서 이온의 편향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플레밍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들을 생각할 때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잘 때 정전기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북쪽, 서쪽으로 두지 말고 동쪽이나 남쪽으로 두고 자라고 들었는데, 이걸 들어보니까 정말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고 우리 인간도 물에 또 자석에 반응을 하고 하니까 우리 인간도 전류가 흐르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두고 자야 되나, 침대 위치를 바꿔야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밌는 얘기네요.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는 북쪽으로 머리를 두셨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부처님은 북으로 머리를 두고 누우면 좋다는 자연의 법칙을 알고 계셨으리라. 이거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자, 생활수칙 3번째인데요. 땅에 손을 대기만 해도 몸속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이것 때문에 우리 맨발 걷기 하시죠? 지금 이제 저도 저번 주까지는 되게 추워서 안 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맨발 걷기 슬슬 시작하려고 합니다. 겨울에 추울 때는 또 한기가 들어와서 제가 안 했는데요. 이제 슬슬 맨발 걷기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제 채널에서도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생활수칙 4번째입니다. 길게 호흡해야 오래 산다. 복식 호흡하시는 말씀 같고요. 단전호흡. 생활수칙 5번째. 입 호흡은 이제 그만. 코로 숨쉬자. 이건 유명한 얘기니까 건너뛰겠습니다. 생활수칙 6번째. 뭉친 근육을 풀면 몸이 상쾌해진다. 마사지 같은 거 좀 받으시고 또 뭉친 근육을 좀 풀어주시는 게 좋죠. 생활수칙 7번째. 식습관으로 정전기 발생을 억제한다는 건데요. 그것은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편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왜 편식이 안 좋을까? 정전기는 혈액이 혈관벽을 스칠 때 대량으로 발생한다. 이때 혈관벽이 양전하로 대전되느냐 음전하로 대전되느냐는 혈액의 질에 좌우된다. 왜냐하면 정전기는 무엇과 무엇이 서로 스치느냐에 따라서 양전하로도 대전되고 또 음전하로 마이너스로도 대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사람의 피부와 나일론이 스치면 나일론이 음전화가 되고 피부가 양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염화 비닐과 스치면 염화 비닐이 양전화가 되고 피부가 음전화로 대전된다고 하네요. 이것도 참 신기하네요. 이것도 상대적인 거네요. 상대적, 그렇죠? 줄곧 같은 음식만 먹으면 혈관벽과 마찰하는 혈액의 질도 같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음전화인지
양전화인지는 모르나 항상 같은 종류의 정전기만 쌓이게 된다. 그래서 편협하면 안 되네요. 항상 중도를 지켜야 되는 게 여기서도 나오네요. 반면 아침에는 채소를 먹고 점심에는 고기를, 저녁 때는 생선을 먹는 골고루 드시는 걸 얘기하네요. 그런 식사를 계속하면 아침에는 혈관복에 양전화가 쌓였다가도 점심때가 되면 음전화로 바뀐다. 즉 양전화와 음전화가 상쇄되어서 정전기가 쌓이기 어려워진다. 결국 식사는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야 좋다는 상식은 체내 정전기 관점에서도 옳은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식사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나 환경 등에 따라서도 혈액의 질은 당연히 변화하기 때문에 식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편식이 정전기를 쌓이기 쉽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면은 틀림이 없다. 저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정전기를 피하는 식습관은요,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영양소로 필요한 미네랄을 필수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필수 미네랄 16가지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양이온 미네랄은요, 칼슘, 인,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아연, 크롬, 코발트, 셀렌, 철, 구리, 망간, 몰리브덴, 요오드가 있고, 음이온은 유황과 염소 2가지뿐이네요.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서 다양한 작용을 한다. 그것도 서로 기량하거나 도우면서 작용을 한다. 일례로 아연은 각종 효소의 생성, 혈중 콜레스테롤 양의 조절, 세포와 생식기의 발달, 단백질 합성과 생명활동, 유해 미네랄의 해독과 활성산소의 제거 작용을 하며 엄청나게 작용을 하네요. 다 도와주는 작용을 하죠. 결핍되면 피부장애와 미각장애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유황은 아미노산과 비타민 B1과 함께 털, 손톱, 피부 등의 구성 요소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그네슘도 유명하죠. 마그네슘이 제일 유명합니다. 이게 한 300여 가지 효소에 관여를 한다고 하네요. 마그네슘은 신경기능의 유지와 뼈와 간, 근육, 피부에 필요하다. 부족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질환과 같은 생활습관병에 걸리기 쉬우며 유황과 함께 유해 미네랄의 효독에 효과적이다. 이 유황은 우리가 유황온천에 그런 게 아니고 마늘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식이 유황은, 그러니까 유황, 우리가 마그네슘이 많이 들은 음식이나 또 마늘하고 같이 먹으면 좋겠죠. 다음 철은 약 70%가 헤모글로빈의 형태로 적혈구 속에 존재하는데 산소의 운반과 세포호흡, 에너지 대사, 수많은 효소의 형성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질병을 파고들면 미네랄 결핍이라는 원인에 도달한다고 라이너스 폴린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하시죠? 노벨상을 무려 2번이나 수상하신 라이너스 폴린 박사님. 우리에게는 뭘로 잘 알려져 있죠? 네, 비타민C 메가도스. 이분이 결국은 본인이 비타민C 메가도스로 94세까지 사셨습니다. 90세에도 암이 걸리셨는데 그걸 4년 동안 또 건강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골골 사신 게 아니고 무려 94세 때 돌아가시기 전 2주 전까지 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이분 때문에 우리 유명한 게 비타민C 메가도스입니다. 그죠? 비타민C 메가도스에 대해서도 한번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 정도로 미네랄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라이너스 폴린 박사님은 효소에 기축이 된다는 점에서는 이온화 미네랄을 중시했을 뿐 정전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요신노리 박사님께서 할 말이 있으시나 보네요. 그러면 이온, 미네랄, 정전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미네랄은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이온화된다. 이것이 전해질이며 이 전해질은 전기를 통과시킨다. 전기를 통과시키지 않는 포도당이나 요소는 비전해질이라고 한다. 혈관 속에 정전기가 늘어나면 적혈구의 표면에서 전하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적혈구끼리 달라붙어 혈액의 상태가 나빠진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병에 걸린다. 이거는 사실은 실험한 것도 있는데요. 이게 뭘 실험했냐면 맨발 걷기 전에 적혈구들은 타닥타닥 달라붙어 있었어요. 근데 맨발 걷기를 한 후에 또 딱 보니까 적혈구들이 타닥타닥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많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요. 제 채널에서도 맨발 걷기에 대한 책을 소개했는데요. 거기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과학적인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발 걷기 혹은 뭐 손에 땀을 대든 어쨌든 간에 이 맨발 걷기 같은 걸 해가지고 정전기를 내보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당뇨병에 걸리면 혈중 포도당이 늘어나면서 적혈구가 염주나 덩어리 형태로 뭉치기 때문에 혈액순환 부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말초혈관 경색이 일어나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발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당뇨병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재생의료 분야에서는 줄기세포로 혈관을 만들어서 혈류를 개선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또 발가락을 절단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머지않은 미래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사지 말단을 잘라내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셨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혈관벽에 정전기가 쌓이면 그곳에 물 분조가 달라붙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의 수가 줄어 부종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도 했었다. 하지만 적당량의 미네랄을 섭취해주면 이온화된 미네랄이 정전기를 중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다른 것뿐만 아니라 미네랄이 부족하면 무슨 병 걸리는 이유가 이게 또 이것과 체내 정전기를 중화시키는 것과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 영향으로 뭉쳐있던 적혈구가 서로 떨어지고 혈관북에 달라붙었던 물 분자도 혈류를 타고 흘러가 버린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그래서 체내 정전기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라고요?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서 읽겠습니다. 체내 정전기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뭐 얼마 전에 양키온 놈소금 공부도 했지만은 양키온 놈소금 많이 좀 구매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드셔도 되고 물론 꼭 그거만 드시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채소에서도 먹을 수도 있고 미네랄은 충분히 다른 데서도 섭취 가능하시잖아요.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장하시는 것들은 이 소금에 관해서 연구하신 분들은 또 그거에만 보이시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토양 미네랄이 고갈돼 있다. 그래서 해양 미네랄로 섭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토양 미네랄이 아무리 고갈됐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미네랄이 그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적당하게 해양 심층수에서 찾은 미네랄도 좀 드시고 또 죽염도 드시고 용융소금도 드시면서 거기서 또 미네랄이 있으면 또 그런 소금도 드시고 거기서 부족하면 채소도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 현미 같은 것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미 같은 경우는 닥터3 제 채널도 닥터3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닥터3에서는 특히 현미 같은 거 절대 먹지 마라. 특히 신장병 환자들은 큰일 난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세요. 물론 현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신장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일반 분들도 현미를 드시지 마시라고까지 닥터3에서는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그것도 또 제가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닥터3 박사님께서 제이 교수님이라고 하면서 저격을 하셨는데 그거 보니까 아마 정희원 교수님 같아요. 정희원 교수님이 얘기했던 세계 무슨 땡땡 보건기구 거기서 그거는 믿을 바 못 된다. 한마디로 걔네들이 무슨 돈으로 연구하느냐. 식품회사 돈 또 거대 제약회사 돈 받고 연구하는데 나쁘게 써줄 리 있겠느냐. 우리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바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샜는데요. 어쨌든 간에 너무 더 극단적으로 가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또 닥터3에서 추구하시는 건 고기 많이 드시는 거 그죠? 그런 걸 추구하시죠. 우리가 키토제닉이라고도 하고 카니보 식단 그런 것들도 추구하시는데요. 또 그것도 반대에서는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양쪽 얘기를 한번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현미밥에 신선한 채소와 해조류, 어패류, 된장과 각종 절임식품으로 구성된 식사를 하면 미네랄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다. 우리는 김치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통 한식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K푸드도 난리인데 정말로 한식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은 양식을 해도 괜찮다. 가끔이죠. 중화 요리도 좋다. 하지만 기본은
그 식단 구성을 지키는 것이 좋다. 어느 식단요? 이거는 일본 분이시니까 일본 전통 식단이고 우리는 우리나라 전통 식단을 지키시면 되겠죠. 채소와 어패류는 되도록 신선한 것을 고른다면 최고의 건강 식단이 된다. 여기도 중요하죠. 미네랄을 섭취할 때는 종류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식물성 미네랄이 좋다고 주장하십니다. 식물은 토양을 녹여서 흡수한 미네랄을 잎이나 줄기에 저장한다. 이러한 식물의 특성에 기반해서 식물 화석을 산에 녹여 마시는 건강법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나 보네요. 이는 화석에 함유된 미네랄을 섭취하려는 의도이다. 식사 외의 방법으로 미네랄을 간단하게 섭취하려면 식물을 태운 재를 구연산이나 초산 등에 녹여 마시면 된다. 요거 딱 생각나는 게 우리 화타 김영길 선생님께서 우리 숭늉법 알려주셨죠? 숭늉법도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숭늉을 얼마만큼 태워야 되느냐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진짜 80% 태우면 새카맣게 탑니다. 거의 제 수준으로 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드실 리는 없잖아요. 자꾸 그 숭늉 드시면 혈당 올라간다고 그러시는데 국물 드시는 거거든요. 물. 그 다 태운 재를 갖다가 못 먹습니다. 어차피. 그 제가 김영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판매하시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게 얼마나 제 수덩이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식용 찰콜 있죠? 예, 그것도 우리가 구매해서 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로 태우셔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또 현미라든가 이게 진창미를 하시라고 우리 주장을 하시잖아요. 화타 김영길 선생님께서는. 근데 진창미가 또 일반 옛날에는 묵은 쌀이 쌌는데 요즘 더 비싼가 봅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걸 또 누룽지로 만들어서 태워서 먹는 것도 참 쉽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사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하시려면은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꼭 쌀 말고 뭐 보리 이런 것도 되냐?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찰콜의 원리잖아요. 탄소가 독소를 흡착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는, 독소를 빼내는 역할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원리라면 그게 현미가 됐든 진창미가 됐든 뭐 보리가 됐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연산이나 초산 등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뭡니까? 천연 발효 식초에서 녹여 마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시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독성이 있는 식물은 곤란하지만 식용 가능한 식물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요리하고 남은 짜투리 채소를 써도 된다. 청주나 와인처럼 식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에도 미네랄이 풍부한데 술은 나쁘니 그렇습니다. 체내 정전기를 제거하고 싶다면 체내에 항상 전화물질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전기가 발생해도 미네랄이 지닌 전하가 중화가 시켜주는데 요는 되도록이면 패스트푸드를 멀리하고 전통식 위주로 식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식 드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뭐 가끔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뭐 저도 가끔 햄버거도 먹고 하는데 그게 주식이 안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많이 먹지 않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체내 정전기 강의를 마치겠다. 분명히 말해서 기초 중에 기초를 설명했을 뿐이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독자 여러분의 건강관은 크게 바뀌었으리라 생각한다. 네, 저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저부터 크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은요. 몸속 정전기를 빼내는 7가지 생활수칙. 이것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활수칙은 뭐였죠? 누워있는 시간이 길수록 체내 정전기의 양도 늘어난다. 주무실 때 외에는 일어나십시오. 걸으시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날씨도 풀리고 있으니까 맨발 걷기 너무 좋죠. 생활수칙 2는요. 잘 때는 머리를 북쪽에 두고 눕는다. 요건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겠지만 저도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구의 자기력선과 혈류로 발생한 자기력선 사이의 방향 관계를 보면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면 누우면 혈관 내에서 이온의 편향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플레밍의 법칙이다. 이러한 이론들을 생각해 볼 때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잘 때 정전기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가 그래서 침대를 막 갑자기 바꿀 수는 없으니까 한번 북쪽을 보고 뭐
요라도 깔고 어디든지 한번 주무셔 보시고 그게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생활수칙 세 번째입니다. 땅에 손을 대기만 해도 몸속 전정기가 빠져나간다. 네 번째는 길게 호흡해야 오래 산다. 다섯 번째는 입 호흡은 그만하고 코로 되도록이면 숨을 쉬어라. 여섯 번째는 뭉친 근육을 풀면 몸이 상쾌해진다. 그러니까 마사지도 좀 하고 그래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 헬스클럽에 요새는 가면은 한 30분 정도는 그 마사지 의자가 두 개가 이렇게 개비가 돼 있어요. 하나는 옛날 조금 옛날 건 아니고 조금 된 거, 하나는 최신 건데 보니까 기능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거기서 보니까 무슨 숙취 해소 그런 기능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림프구 마사지도 있더라고요. 림프구 마사지하는 방법도 있고 쾌적하게 쾌면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런 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사지 기기가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십수년 전에 해봤는데 이거 별로 시원치 않았는데 요즘 거는 좀 괜찮습니다.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요. 결론 짓겠습니다. 생활수칙 7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식습관으로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는데 첫 번째는 편식을 하지 말아라. 아까 우리 왜 그런지 아셨죠? 계속 같은 전화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편식하지 말고 여러 음식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라. 모든 질병을 파고들면 미네랄 결핍이라는 원인에 도달한다고 라이너스 폴린 박사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체내 정전기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네랄을 섭취하는 거예요. 체내 정전기를 제거하고 싶다면 체내에 항상 전화물질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데 요는 되도록이면 패스트푸드를 멀리하고 전통식을 위주로 식생활을 하는 것이다. 너무 간단하네요. 그죠?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